변호사 박형주는 가장 낮은 곳에서 여러분 일상의 안전을 지킵니다.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도산법 전문 변호사,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 박 변호사가 대신 혼내주겠습니다. 양육비라는 게 법적으로 어떤 개념인가요? 이제 재판상 이혼이나 협의혼 했을 때 이제 자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만 19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안 키우는 쪽, 그래서 비양육친이라 그러는데 안 키우는 쪽에서 키우는 쪽한테 매달 지급해야 되는 돈을 말합니다. 양육비 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협의혼 할 때는 본인들끼리 합의하에 결정하면 되고요. 그러면 양육비 부담 조서가 작성이 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원에서 가사조서관 보고서나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양육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서울가정법원 사이트에 가보시면 자세하게 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해서 하는데 표를 보면 받는 쪽이 유리하게 돼 있고요. 주의하실 거는 세전이라는 게 중요하고, 또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뭘 떼고 뭘 떼면 받는 게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뭘 떼고 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오해하시는 게 남편한테 보내준 양육비로만 아이들을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렇지는 않고 양쪽에서의 양육비를 합쳐서 아이들을 키운다 이런 개념이라서 그거는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아빠 양육비는 뭐예요?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남편하고 이혼한 지 뭐 10년, 20년 동안 뭐 돈 한 푼 안 받았다, 지금 청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만 19세 이후부터는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판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30살이 되었다 이러면 소멸시효가 다 완성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만 19세에서 29세 사이라면 일정 부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과거 양육비를 마치 어디 뭐 예금한 것처럼 생각하시고 나중에 그걸 다 받아오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분인데, 실무상 그거는 그렇게 되기는 힘듭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은 거, 그리고 또 이쪽 입장에서는 막대한 거액을 줘야 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 이제 소송을 해보면 많이 삭감을 시키십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셔가지고 엄청난 기대를 하시고 오시면 제가 좀 싫은 소리를 좀 하죠. 좀 삭감될 우려가 크다. 그동안 왜 진작 청구 안 하셨나. 매달 얼마씩 주는 거하고 갑자기 몇 천만 원을 너 내놔 이러는 거랑은 그 상대방이 느끼는 타격감이 매우 다르죠. 양육비 이행 명령이라는 게 있던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이것은 이제 급여 생활자가 아닌 경우에 이행 명령을 하게 됩니다. 급여 생활자는 아까 뒤에 나오는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행 명령을 하면 법원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언제까지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반하게 되면 우리 쪽에서는 또 과태료 부과 신청을 하고, 과태료 부과 신청해서도 양육비를 안 주면 감치 명령 신청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거 어떤 효과가 있어요? 과태료를 내게 되고, 또 계속 안 주면 감치를 하게 되는데, 감치라는 게 구치소에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구치소에 집어넣게 되면 아무래도 양육비를 주겠죠. 제가 실제로 한 경험에 의하면 감치 기일을 두 번째 이뤘는데, 첫 번째 감치 기일에 판사님한테 혼이 나니까 감치 재판 2회 기일에 나올 때는 그 남자분께서 밀린 양육비 송금 영수증을 들고 법원에 오셔가지고 감치 재판이 끝난 일이 있었어요. 하루든 뭐 사흘이든 보통 실무적으로 그 정도 감치 명령 하는데, 실제로 집행돼가지고 구치소에 들어가 버리면 직장도 못 나가게 되고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생기겠죠. 사람이 이신구속한다는 게 굉장한 압박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감치명령, 그것조차도 이행이 안 되면 지금 새로 생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신상공개, 그런 단계까지 나가게 돼 있죠.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이거는 어떤 건가요? 이거는 급여 생활자가 양육비 안 줬을 때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이혼 사건 끝나고 엄마 되시는 분이 전화 와서 변호사님 양육비를 안 주네요. 그러면 문자로 일단 보내세요. 나중에 몰랐다고 하면 안 되니까 문자로 한번 보내시고, 또 2달이 돼요. 또 두 번째도 안 들어와요. 즉시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을 합니다. 훨씬 좋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사업주나 공무원 같으면 국가로부터 바로바로 양육비를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달라, 왜 안 주냐 이런 말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중견기업 이상 괜찮은 직장, 공무원인 경우에는 군인이라든가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제도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꼬박꼬박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조금 몇 년 지나면 문제가 되는 게, 휴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사직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된다면 다시 또 양육비 이행 명령이나 다른 또 제도를 이용해야겠죠. 과태료 얘기하셨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뭐 100에서 뭐 2, 300 선에서 재판장님 재량으로 정해서 과태료 부과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감치 명령 이런 걸 해도 못 받으면 뭐 행정 제재 같은 건 없을까요? 감치까지 갔는데도 양육비를 안 주는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생긴 경우에는 최근에 만든 법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 신청을 하고,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서 법원에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결정을 해서 경찰청이나 관련 기관에 말을 해서 출국금지, 그리고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그러니까 해외 출장이 많은 사람이나 운전을 꼭 해야 될 사람한테는 어마어마한 타격이죠. 양육비를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겠죠. 나쁜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남도 아니고
해도 자기 자식의 양육비를 안 준다는 그런 사람한테는 이런 제재가 필요하죠. 점점점 이렇게 양육비를 보호하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양육비 소송을 할 때 변호사가 주의해야 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의뢰인한테도 말씀드리는 건데 몰라서 못 줬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돈이 안 들어왔을 때 조금 불편하더라도 매달 얼마가 이번 달에 안 들어왔다, 지금까지 얼마 양육비가 미지급됐다, 이런 걸 문자로 꼬박꼬박 통보를 하는 것이 나중에 소송할 때 내가 깜빡해서 몰랐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막을 수 있겠죠.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지출한 이제 큰 돈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체크카드 같은 걸로 양육비를 얼마큼 썼다 그렇게 돼버리면 재판할 때도 판사님이나 상대방을 이해시키기도 편합니다. 이게 내 생활비랑 양육비랑 안 섞이기에 별도의 계좌로 학원비라든가 아이에 관련한 병원비라든가 그런 거 내역을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양육비 증액 소송이나 양육비 청구 소송 하실 때도 많이 유리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안 받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와서 청구할 수가 있을까요? 청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양육비 사건은 이 소송이 아니고 비송이라고, 소송은 대립적 구조고 비송은 이제 법원에서 직권주의적 요소로 판단하는 거라서 당사자 간에 그러한 합의를 했더라도 나중에 양육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양육비 면제를 했던 그러한 사정도 종합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을 또 뭐 판사님께서 뭐 하지는 않겠죠. 양육비 면제를 하는 경우는 이제 그 당시에 재산 분할을 많이 해줬거나 남편 쪽이 사정이 매우 어렵거나 그런 사정인데 남편이 직장을 구했거나 학원비만 해도 상당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가 크면서 교정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특출한 재능이 있어서 따로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그런 사정이 있는데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했는데 어떡하지? 고민하지 마시고 소송을 하시면 여러 가지 증거와 주장을 종합해서 법원에서 합리적인 양육비를 지정해 주십니다. 양육비랑 이제 관련된 문제로서 면접교섭이었습니다. 보통 보면 양육비가 형편이 안 돼서 잘 못 주는 경우가 되면 면접교섭도 이제 거부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한 상태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뭐 자식을 키우는 입장인데 그런 상황에서 제일 큰 피해자가 누구겠냐 생각해보면 자녀지 않겠습니까? 아주 갓난애기 모르겠는데 아버지나 어머니의 존재를 알고 있는데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고 또 면접교섭도 안 된다. 그러한 경우에 자녀들한테 좀 상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 양육비는 아이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적인 제재가 생긴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고 흔히 말하는 그 배드 파더스들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